이른 새벽, 김이 모락모락 오르는 미역국 냄새에 마음이 먼저 뜨끈해지시나요? 단 3가지 습관만 바꿔도 같은 미역국이 더 건강해집니다. 생일날 상 위에 올려 드시던 미역국, 아이 낳고 산 후에 어머니가 끓여주시던 그 국물, 제사가 끝난 다음 날 속을 달래주던 따끈한 한 그릇까지, 우리 삶의 기쁜 순간과 힘든 순간을 함께 지나온 음식이 바로 미역국이죠. 그래서 우리는 미역국을 좋다고 기억합니다. 실제로 미역은 섬유질과 미네랄이 풍부하고 소고기나 홍합, 다시마, 무와 함께 끓이면 속이 편안해지는 느낌이 들곤 합니다. 그런데 병원에 가면 국물은 조금만 드세요, 간은 약하게 하세요 라는 이야기를 듣게 되죠. 미역국이 좋은데 왜 소금 얘기를 자꾸 할까? 고개가 갸웃해질 때가 있습니다. 사실 좋은 재료와 짜게 먹는 습관은 다른 문제입니다. 한 그릇을 다 마시면 순하게 느껴져도 나트륨이 꽤 들어갈 수 있고, 아침엔 미역국, 점심엔 김치찌개, 저녁엔 칼국수처럼 국물 위주로 먹다 보면 하루가 끝날 때 우리 몸엔 조용히 짠맛이 쌓이게 됩니다. 밤에 유난히 목이 말라 물을 찾거나, 아침에 반지가 잘 안 들어가고 종아리 양말 자국이 오래 남는 것도 신호일 수 있죠. 세계보건기구에선 하루 소금 나트륨 섭취를 꽤 낮게 권하지만 숫자만 외우자고 드리는 말씀은 아닙니다. 중요한 건 덜 짜도 맛있게 먹는 지혜를 우리 식탁 안에서 찾는 것입니다. 동네 전통시장에 들러 무와 파를 사서 국물을 차분히 우려내고, 간은 서두르지 않고 마지막에 티스푼으로 살짝 맞추는 작은 습관. 국간장 대신 집간장과 소금을 섞어 염도를 부드럽게 조절하는 손맛. 표고버섯 우린 물과 멸치, 다시마의 깊이를 먼저 세워놓고 소금은 뒤에 따라오게 하는 순서. 이런 것들이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야기의 핵심입니다. 외식 자리에서도 간 조금만 약하게 부탁드려요, 소스는 따로 부탁합니다 하고 조용히 건네는 한마디. 냉면 육수는 절반만, 국밥은 건더기 위주로, 어묵 국물은 한두 모금에서 멈추는 선택. 편의점에선 저나트륨 표기를 슬쩍 확인하는 습관까지. 생활 속에서 실천할 수 있는 방법을 실제 사례로 차근차근 안내해드리겠습니다. 무턱대고 소금만 뚝 끊으면 맛이 없어 금세 포기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향과 감칠맛, 산미와 식감, 온도의 대비처럼 맛의 다른 축을 세워 소금 의존을 자연스럽게 낮추는 방법을 중심으로 말씀드리려 합니다. 유자청 한 티스푼이 주는 은은한 산미, 참기름 몇 방울이 더해주는 고소함, 대파, 마늘, 생강의 향이 살려주는 만족감은 소금이 빠져도 허전하지 않도록 도와줍니다. 저녁 식탁에선 국물은 넉넉히 담되 절반은 남기는 작은 약속. 김치는 물에 살짝 헹궈 무치고, 장아찌는 싱싱한 오이를 더해 간을 분산하는 꾀. 가족과 이번 주는 10%만 덜 짜게 챌린지를 해보는 놀이 같은 실천도 곁들일 거예요. 이 모든 방법은 여러분의 미역국을 시작점으로 다른 찌개, 국, 무침, 구이에도 자연스럽게 이어질 것입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우리 입맛의 기억을 존중하면서 건강을 지켜내는 일.
효의 마음으로 가족의 식탁을 조금씩 바꾸어가는 일입니다. 자, 이제 첫걸음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좋은 미역국에도 왜 나트륨주의가 따라붙는지 그 이유부터 천천히 풀어볼까요? 이른 새벽, 국그릇을 손으로 감싸 쥐었을 때 전해지는 그 포근함. 한 숟가락 떠서 입안에 넣으면 아, 순하다 하고 미소가 지어지시나요? 그런데 이상합니다. 맛은 그렇게 자극적이지 않은데도 병원에선 자꾸 나트륨을 조심하라고 하니까요. 비밀은 재료가 아니라 간과 국물의 양에 있습니다. 미역 자체는 섬유질과 미네랄이 있어 속을 편하게 도와주지만 우리가 맛을 내는 과정에서 국간장과 소금, 멸치 액젓이나 새우젓이 차례로 들어가면서 나트륨이 조용히 쌓입니다. 특히 국간장은 염도가 높은 편이라 한 바퀴만 휙 하고 붓는 습관을 가지면 그 순간 전체 간이 확 올라가는데 국이 뜨거울 때는 짠맛이 덜 느껴지는 착시까지 겹쳐서 더 붓게 되기 쉽습니다. 여기에 국물 문화라는 우리의 생활 방식이 더해집니다. 밥을 말아 후루룩 마시고 건더기보다 국물을 먼저 비우고 심지어 밥이 남으면 국물을 더 받아오는 습관 말이죠. 나트륨은 물에 잘 녹기 때문에 건더기보다 국물에 더 많이 모이게 되고 순해서 괜찮겠지 하며 한 그릇을 깔끔히 비우면 생각보다 많은 나트륨을 삼키게 됩니다. 하루를 떠올려 보면 더 선명합니다. 아침엔 생일을 챙기느라 소고기 미역국 한 그릇. 점심엔 회사 근처에서 김치찌개 정식. 저녁엔 시장에서 칼국수 한 그릇에 겉절이 몇 젓가락 각각은 별로 안 짰다고 느끼실 수 있지만 국물과 양념이 쌓이면 밤이 되어서야 목이 마르고 물을 더 찾게 되죠. 또 밥과 함께 먹다 보면 혀가 짠맛에 서서히 둔감해져 조금만 더 하며 간을 올리게 되는 경우도 잦습니다. 집에서 끓일 때도 비슷합니다. 미역을 참기름에 오래 볶으면 향은 좋아지지만 간이 세지지 않은 까닭에 중간에 국간장을 한 번에 콸 넣고 맛을 내고 싶어지죠. 여기에 다시마 멸치 육수를 진하게 우려내면 감칠맛이 나트륨과 다르다는 사실을 잊고 맛있네. 그런데 왜 밍밍하지? 하고 소금을 더하게도 됩니다. 사실 감칠맛은 깊이를 채워주지만 짠맛을 대신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풍미를 세우는 일과 간을 맞추는 일을 분리해 생각하셔야 합니다. 또 집간장과 국간장의 성격이 다른데 이를 구분하지 않고 국간장으로만 간을 보면 한 숟가락 차이가 전체 염도를 확 바꾸는 일이 벌어집니다. 외식에서도 조심해야 할 지점이 많습니다. 국밥집에서 건더기를 건져 먹으면서도 습관처럼 국물을 반 이상 비우고 냉면집에서는 육수를 시원하다고 들이켜고 분식집에선 어묵 국물을 무료라며 몇 컵이나 마시기도 하죠. 여기에 젓갈, 장아찌, 쌈장처럼 작은 반찬들이 곁에서 계속 손을 흔듭니다. 한 젓갈 한 종지씩은 사소해 보여도 하루 전체로 보면 충분히 의미 있는 양이 됩니다. 결국 관건은 얼마나 짜게 간했느냐만이 아니라 얼마나 많이 국물을 마셨느냐, 그리고 작은 양념들이 어떻게 모였느냐입니다. 그래서 미역국이 아무리 몸에 좋다 해도 짠맛에 의존하는 방식으로 먹으면 그 장점이 흐려질 수 있습니다. 다행히 해답은 어렵지 않습니다.
어디에 소금이 숨어 있는지 지도를 먼저 그리면 줄일 자리와 남길 자리가 또렷해지거든요. 이제 우리 밥상 위를 찬찬히 훑어보겠습니다. 김치와 장, 젓갈과 소스, 국물과 면, 분식과 편식까지 일상 속 숨은 소금을 찾아 한 번에 부담 없이 줄이는 방법을 다음에서 펼쳐드릴게요. 점심시간 시장통 골목. 종이컵 어묵 국물에서 김이 모락모락 오릅니다. 작은 종지 하나, 젓가락 한 번, 그 사이로 소금이 조용히 파고듭니다. 우리 식탁의 나트륨은 늘 큰 한 숟가락으로만 오지 않습니다. 김치 한 젓가락, 간장 한 숟가락, 젓갈 반 스푼, 장아찌 두어 조각, 떡볶이 양념에 살짝 찍은 어묵까지 모이면 충분히 커집니다. 김치는 익을수록 씌어져 짠맛이 둔감해지지만 절이는 과정에서 이미 소금이 많이 쓰이고 국물에도 염분이 남아있어 많이 안 먹었는데도 총량은 늘어날 수 있습니다. 단무지와 장아찌는 아삭한 식감 덕에 손이 자주 가지만 절임물이 짭짤해 몇 조각만으로도 염분이 쌓입니다. 젓갈은 밥도둑이라 불릴 만큼 감칠맛이 강한 대신 반 스푼에도 소금이 적지 않으니 밥 위에 얹을 때 한 번 더 생각하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장류도 지도에 표시해야 합니다. 된장은 구수하고 몸에 좋은 이미지가 강하지만 국이나 찌개로 풀어낼 때 염도는 레시피에 따라 크게 달라집니다. 고추장은 매콤달콤한 맛에 짠맛이 가려져 더 쓰게 되는 경향이 있고 쌈장, 초장처럼 섞은 소스는 한 숟가락으로도 금세 염분이 올라갑니다. 특히 국간장은 염도가 높아 티스푼 몇 번이면 간이 확 달라지니 콸 붙는 습관을 경계해야 합니다. 간장 종지 역시 소금 지도에서 작지만 강한 거점입니다. 회를 짓거나 달걀말이에 곁들일 때 종지를 채우지 말고 바닥만 살짝 적셨으면 훨씬 나트륨을 줄일 수 있습니다. 국물과 면 요리는 지도의 큰 덩어리입니다. 칼국수, 우동, 냉면, 곰탕, 순댓국. 건더기보다 국물에 염분이 몰려 있습니다. 냉면 육수는 시원해 들이키기 쉬운데 그 상쾌함 속에 염분이 숨어 있으니 절반만 드시고 면은 건져 드시는 요령이 좋습니다. 라면은 스프를 전부 넣으면 맛은 선명해지지만 염분도 따라 올라갑니다. 스프는 3분의 2만 쓰고 면을 다 익힌 뒤 국물은 남기는 습관이 안전합니다. 분식집의 어묵 국물은 무료로 하고 몇 컵을 더하게 되는 달콤한 유혹인데 한두 모금에서 멈추면 맛도 즐기고 염분도 아낄 수 있습니다. 김밥 속 단무지, 햄, 어묵, 떡볶이 양념, 순대 찍어 먹는 소금이나 쌈장. 이 작은 것들이 식탁의 모서리마다 숨어 있습니다. 시장통에서 사오는 반찬도 마찬가지입니다. 오징어채 무침, 멸치볶음. 장조림은 밥 반찬으로 훌륭하지만 기본 간이 센 편이라 밥숟가락으로 푹푹 뜨기보다 작은 접시에 덜어 양 조절을 해보세요. 동네 어르신 식사로 자주 오르는 된장국 김치찌개 어묵탕은 건더기 위주로 드시고 국물은 남기면 부담이 확 줄어듭니다. 편의점과 마트의 가정 간편식도 나트륨 지도의 중요한 영역입니다. 컵라면, 즉석국찌개, 레토르트 카레, 햄 소시지류, 어묵 맛살, 샐러드 드레싱까지 맛을 빠르게 완성하기 위해
염분이 넉넉히 들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제품 겉면의 나트륨 미리그램 숫자와 1회 제공량이 힌트가 되지만 라벨을 읽는 법은 뒤에서 차근차근 안내해 드릴 테니 오늘은 국물은 남기고 소스는 따로, 종지는 반만이라는 생활 원칙만 먼저 기억해 두시면 충분합니다. 이렇게 우리 밥상 위 숨은 소금의 지형을 그려두면 어디서 덜고 어디서 대신할지 길이 보입니다. 다음으로는 그 지도를 들고 부엌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미역국 한 냄비를 예로 삼아 짠맛은 낮추면서도 깊이는 더해지는 집밥 비법을 차근차근 펼쳐드릴게요. 저녁 무렵 주방에 참기름 향이 살짝 번지면 마음부터 포근해지지요. 같은 미역국인데 왜 어떤 집은 덜 짜도 깊고 든든할까요? 비밀은 간은 늦게, 향은 먼저 라는 순서에 있습니다. 먼저 국물부터 정성껏 세워주세요. 멸치의 머리와 내장을 떼어 비린 맛을 덜고 다시마 한 조각에 무 대파뿌리 양파를 더해 약한 불에서 은근히 우립니다. 다시마는 너무 오래 두면 쓴맛이 나니 끓기 시작한 뒤 조금 지나 건져내고 멸치는 거품이 오를 때 가볍게 걷어주면 깔끔한 맛이 살아납니다. 그 사이 미역은 넉넉한 찬물에 불려두었다가 먹기 좋은 길이로 자르세요. 불린 미역을 냄비에 옮겨 참기름 몇 방울만 둘러 짧게, 정말 짧게 볶아 미역 고유의 향을 깨웁니다. 오래 볶으면 색이 탁해지고 쌉싸래함이 올라와 오히려 간을 더 세고 싶어지니 윤기가 돌았다 싶으면 바로 우려둔 육수를 붓는 게 좋아요. 여기에 얇게 썬 물을 넣어 한 소끔 더 끓이면 자연스러운 단맛이 배어들어 소금 의존도를 낮춰줍니다. 간은 마지막 단계에서 티스푼으로 아주 조금씩 혀가 놀라지 않게 천천히 맞추세요. 국간장은 염도가 높으니 콸 붓기보다 반 티스푼 단위로 살짝 찍어 쓰고 집간장과 소금을 섞어 미세하게 조절하면 맛결이 부드러워집니다. 새우젓이나 멸치 액젓은 향 포인트로 몇 방울이면 충분하고 표고버섯 우린물을 더해 감칠맛의 뼈대를 보강하면 짠맛 없이도 만족감이 올라갑니다. 집집마다 익숙한 소고기 대신 표고 느타리로 담백하게 끓이거나 바지락 홍합을 한 줌 넣어 바다향을 살리는 변주도 좋습니다. 마늘은 초반에 너무 많이 넣으면 알싸함이 날아가고 중반 이후에는 향이 살아나니 중간쯤 한 작은 술 넣어 은은하게 퍼지도록 해보세요. 생강은 두세 쪽 얇게 썰어 넣으면 깔끔함이 살아납니다. 국이 바글바글 끓지 않도록 불을 낮춰 거품을 거두며 은근히 끓이는 것도 요령입니다. 간을 볼 때는 뜨거운 국물을 숟가락에 받아 5에서 10초 식혔다가 맛보면 짠맛이 더 정확히 느껴집니다. 혹시 간이 세졌다면 물을 약간 더 붓고 1분에서 2분만 더 끓여 맛을 한번 묶어주세요. 이때 무나 버섯을 조금 추가하면 짠맛이 퍼지며 균형이 잡힙니다. 마지막 한 수는 향으로 마무리입니다. 통깨를 절구에 살짝 빻아 올리면 고소한 향이 입안을 채우고 들깨가루 반 숟갈만 더해도 국물이 부드러워져 소금 생각이 줄어듭니다. 참기름은 처음과 끝 2번에 나누어 아주 조금 쓰면 향이 겹겹이 올라 만족감이 길게 이어집니다.
상에 올릴 땐 국그릇을 너무 크지 않게 쓰고 건더기를 넉넉히 담아 국물을 남기는 습관을 돕는 것도 실천 팁입니다. 밥을 국에 말기보다 국물 한두 숟가락을 밥 위에 끼얹어 드시면 짠맛을 덜 들이키면서도 따뜻함은 충분히 즐길 수 있어요. 이렇게 향을 먼저 세우고 간은 마지막에 가볍게 맞추면 미역국이 덜 짜도 깊고 고소하게 완성됩니다. 그리고 이 원리는 미역국에만 머무르지 않습니다. 된장찌개, 오이무침, 구이 양념에도 그대로 통하거든요. 다음은 소금 없이도 맛을 채우는 5가지 길. 감칠맛, 산미, 향, 매운맛, 식감과 온도를 차근차근 풀어보겠습니다. 시장바람이 서늘해지는 가을 오후. 따끈한 국물 한 숟가락이 간절할 때가 있지요. 소금 말고도 맛을 채우는 길이 5가지나 있다는 사실. 혹시 알고 계셨나요? 입안이 만족해야 습관이 이어집니다. 그래서 오늘은 감칠맛, 상미, 향, 매운맛, 식감과 온도를 활용해 덜 짜도 맛있게 먹는 비밀을 생활 속 장면으로 풀어보겠습니다. 먼저 감칠맛입니다. 표고버섯을 물에 하룻밤 담가둔 우린물은 금세 깊이를 만들어줍니다. 멸치, 다시마로 낸 기본 육수에 표고 우린물을 섞으면 간을 세우지 않아도 풍성해지지요. 무와 양파에서 나오는 자연스러운 단맛, 묵은지의 산뜻한 감칠맛도 큰 힘이 됩니다. 된장찌개를 예로 들면 두부와 표고를 넉넉히 넣고 마지막에 간을 아주 살짝만 잡아도 밋밋하지 않은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다음은 산미입니다. 오이 무침을 만들 때 식초를 티스푼으로 한 바퀴 두르면 혀가 상쾌해져 짠맛을 덜 찾게 됩니다. 유자청을 반 티스푼 더하면 향긋한 산미와 은은한 단맛이 밸런스를 맞춰주지요. 다만 매실청, 과일청은 당이 있으니 과하지 않게 향을 살리는 용도만 쓰면 좋습니다. 세 번째는 향입니다. 참기름과 들기름은 소금 없이도 입안의 만족도를 올려주는 든든한 지원군입니다. 나박나물이나 시금치 무침에 참기름을 몇 방울만 떨어뜨려도 고소함이 감싸며 조금 싱겁네 라는 생각이 사라집니다. 여기에 쪽파, 다진 마늘, 생강, 얇은 편을 더하면 밥 한 숟가락이 더 기분 좋지요. 김가루 한 꼬집도 소금 대신 풍미로 훌륭합니다. 네 번째는 매운맛입니다. 고춧가루를 기름에 살짝 볶아내거나 청양고추를 한두 조각만 썰어 넣으면 혀의 집중이 매운맛으로 이동해 소금을 덜 써도 만족스럽습니다. 예를 들어 애호박볶음에 소금은 아주 살짝만, 대신 고춧가루를 약간 넣어 볶으면 짭짤함 없이도 밥반찬으로 손색이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식감과 온도입니다. 아삭한 깍두기만 떠올리지 마시고 싱거운 오이, 양배추, 당근을 얇게 썰어 살짝 절인 뒤 식초와 참기름으로 마무리하면 아삭한 식감이 씹는 즐거움을 주어 짠맛 의존이 줄어듭니다. 뜨거운 국과 너무 차가운 밥은 짠맛을 둔감하게 만들어 소금을 더 부르게 할 때가 있습니다. 밥은 미지근하게, 국은 뜨끈하지만 바글바글 끓이지 않게 맞추면 맛의 균형이 살아납니다. 손주가 놀러오는 주말 점심에 비빔국수를 만들 때도
같은 원리가 통합니다. 양념장은 간장을 확 늘리기보다 식초와 다진 마늘, 참기름, 깨를 앞세우고 오이채, 김채, 계란지단으로 식감과 향을 더하면 덜 짜도 젓가락이 바빠집니다. 명절 전날 부엌에서 들려오는 칼도마 소리, 끓는 냄비에 김 사이로 퍼지는 향. 그 풍성함의 중심이 꼭 소금일 필요는 없습니다. 감칠맛의 뼈대를 먼저 세우고 산미와 향으로 윤곽을 잡고 매운맛과 식감, 온도로 입안을 즐겁게 하면 덜 짜도 맛있다는 경험이 여러분의 새로운 표준이 될 거예요. 이제 원리를 알았으니 부엌에서 바로 쓰는 습관으로 옮겨볼 차례입니다. 다음에서는 계량과 희석, 식탁 배치처럼 오늘 당장 실천할 수 있는 3가지 생활 방법을 차근차근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저울 없이도 건강을 바꿀 수 있을까요? 네, 계량만 바꿔도 간이 달라집니다. 부엌 서랍 속에서 묵묵히 기다리던 계량 스푼과 작은 티스푼이 오늘의 주인공입니다. 첫째, 계량 습관부터 들여보세요. 큰 술과 작은 술을 정확히 구분하고 간은 처음부터가 아니라 마지막에 티스푼으로 아주 조금씩 맞추면 혀가 놀라지 않습니다. 국은 뜨거울수록 짠맛이 덜 느껴지니 간 볼 때 숟가락에 한 모금 떠서 5에서 10초 식힌 뒤 맛을 보고 필요하면 반 티스푼만 더해보세요. 간을 올린 뒤에는 1분 정도 그대로 두었다가 다시 맛보면 혀가 적응하며 과한 간을 막을 수 있습니다. 찬장문 안쪽에 티스푼을 고리로 매달아 두고 소금통에는 반 티스푼부터라고 적은 작은 스티커를 붙여두면 가족 누구나 실수 없이 따라하기 좋습니다. 장류를 부을 때는 콸이 아니라 톡톡. 국간장처럼 염도가 높은 재료는 숟가락에 따로 떠서 쓰고 집간장과 소금을 섞어 미세 조절하면 맛결이 한결 부드러워집니다. 아이들이나 손주가 도와줄 땐 오늘은 10%만 덜 짜게 하고 게임처럼 점수를 매겨보세요. 둘째, 희석 습관입니다. 국이나 찌개가 간이 세졌다 싶으면 그대로 끓이지 말고 끓는 상태에서 물 반 컵을 더해 1분에서 2분만 더 끓이며 맛을 묶어주세요. 김치는 물에 가볍게 헹군 뒤 물기를 털고 무치면 아삭함은 살리고 염분은 줄일 수 있습니다. 장아찌는 얇게 썬 오이나 양파, 파프리카를 더해 간 나누기를 해보세요. 젓갈은 밥숟가락으로 푹 떠먹기보다 작은 접시에 콩알만큼 덜어 젓가락 끝으로 찍어 먹는 방식이 훨씬 안전합니다. 멸치볶음, 장조림 같은 밑반찬은 뜨거운 밥 위에 수북이 올리기보다는 접시에 소담하게 덜어내고 부족하면 한 번 더 덜어먹는 식으로 양을 자연스레 줄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라면을 드실 때는 분말 스프를 3분의 2만 넣고 면을 건져 건더기 위주로 드시며 국물은 절반 이상 남기는 습관을 들여보세요. 셋째, 배치 식탁 습관이 맛을 결정합니다. 상을 차릴 때부터 나물, 구이, 샐러드처럼 국물 아닌 메뉴의 비중을 늘리고 그릇을 앞줄에 배치하면 손이 먼저 갑니다. 국그릇은 지나치게 크지 않게 건더기를 넉넉히 담아 국물 남기기를 돕고 간장 종지는 바닥만 살짝 적시는 양으로 채워 필요할 때만 찍어 드세요. 밥을 국에 말아 한 번에 드시기보다는 국물 한두 숟가락을 밥 위에 끼얹어 드시면 따뜻함은 살리고 염분 섭취는 줄일 수 있습니다. 물병을 식탁 가운데 놓고
한 입 먹고 한 모금 마시는 리듬을 만들면 짠맛에만 의존하지 않고도 만족감이 유지됩니다. 주말 저녁엔 가족과 덜짜 챌린지를 해보세요. 한 주 동안 국물 남긴 날에 스티커를 붙이고 간을 티스푼으로 맞춘 날에는 별표를 하나 더. 이런 작은 놀이가 꾸준함을 지켜줍니다. 냉장고 문에 오늘의 간 메모를 붙여 염분을 낮춘 반찬에 하트 표시를 남기는 것도 서로를 격려하는 좋은 방법이 됩니다. 이렇게 집에서의 3가지 습관만 자리 잡아도 아침의 가벼움과 밤의 갈증이 달라졌음을 곧 느끼실 거예요. 이제 집 밖으로 걸음을 옮겨보겠습니다. 외식과 편의점에서도 소금은 충분히 줄일 수 있습니다. 다음 장에서는 주문 멘트부터 라벨 읽기까지 실전 팁을 차근차근 안내해 드릴게요. 점심시간 동네 설렁탕집 앞에서 김이 피어오르고 수저통이 사각사각 부딪히는 소리가 들리면 왠지 마음이 달려가죠. 사장님, 간은 조금만 약하게 부탁드려요. 이 짧은 한마디가 오늘의 건강을 바꿉니다. 외식 자리에선 먼저 말로 길을 열어보세요. 국밥집에서는 새우젓과 소금을 미리 넣지 말고 따로 두었다가 젓가락 끝에 살짝 찍어 맛을 본 뒤 조절하면 되고, 건더기 위주로 드시고 국물은 절반 이상 남기면 부담이 훅 줄어듭니다. 칼국수집에서는 면은 건져 드시되 김치는 물에 한번 헹궈 곁들이면 좋고, 냉면은 육수의 시원함에 속지 않도록 육수는 절반만 마음속 약속을 해두면 훨씬 안전합니다. 고깃집에서는 소금장보다는 쌈과 채소를 넉넉히 챙기고 기름장 대신 참기름 몇 방울에 깨를 살짝 더해 향으로 만족감을 올려보세요. 돈가스나 탕수육, 분식집의 떡볶이 튀김은 소스를 묻히지 말고 따로 요청해 한쪽에만 살짝 찍어 드시면 맛은 살리고 염분은 절약됩니다. 회를 드실 때도 간장 종지를 가득 채우지 말고 바닥만 적셨으면 훨씬 여유롭습니다. 한식 뷔페에서는 반찬을 담을 때 나물, 구이, 샐러드 같은 국물 없는 메뉴를 먼저 고르고 국물류는 작은 그릇에 소량만 담아 맛보기로 만족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반찬 리필이 가능하다면 간이 약한 나물을 한 접시 더 가져오는 선택이 염분을 크게 낮춥니다. 물은 식사 시작 전에 미리 한두 모금 마셔 혀를 차분하게 만들어두면 소금에 덜 끌립니다. 분식집 어묵 국물은 무료라고 여러 컵 마시기보다 첫 한두 모금에서 멈추고 어묵은 간장을 찍지 않거나 식초 겨자로 방향을 바꿔보세요. 편의점에서도 선택의 여지는 충분합니다. 도시락 코너에서 저나트륨 또는 나트륨 수치가 낮은 제품을 먼저 살피고 삼각김밥은 간장 대신 샐러드나 두유를 곁들여 짠맛 의존을 줄여보세요. 컵라면을 드신다면 분말 스푼은 3분의 2만 사용하고 면과 건더기를 건져 먹고 국물은 남기는 습관이 효과적입니다. 즉석 국찌개류, 레토르트 카레, 햄 소시지, 어묵 맛살은 대체로 염분이 높기 쉬우니 같은 가격대라면 구이류나 샐러드, 두부, 닭가슴살, 삶은 달걀을 조합해 균형을 맞추는 편이 낫습니다. 이때 제품 겉면의 영양 표시에서 나트륨 밀리그램과 1회 제공량을 함께 보시는 연습이 중요합니다. 겉으로는 숫자가 낮아 보여도 제공량이 아주 작게 잡혀 있을 수 있으니
실제로 내가 먹는 양 기준으로 머릿속 환산을 해보세요. 하루 기준치 대비 퍼센트가 크게 보이면 잠시 멈춰 대안을 찾는 신호로 삼는 것도 좋습니다. 음료는 탄산이나 단맛이 강한 것보다는 물, 보리차, 무가당 티로 방향을 바꾸면 혀가 깔끔해져 덜 짜도 맥도널도가 올라갑니다. 이런 작은 선택들이 모이면 외식과 편의점에서도 충분히 덜 짜도 맛있게가 가능해집니다. 이제 남은 건 나에게 맞는 기준을 아는 일입니다. 나이, 혈압, 복용 중인 약에 따라 적정 소금선은 달라지거든요. 다음에서는 집에서 쉽게 해볼 수 있는 혈압 체크 요령과 부종, 야간 갈증 같은 몸의 신호를 읽는 법, 그리고 라벨을 조금 더 정확히 해석하는 감각까지 차근차근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저녁 무렵 발목이 유난히 붓고 양말 자국이 오래 남으시나요? 밤마다 목이 말라 물을 자주 찾는다면 몸이 소금에 대해 보내는 작은 신호일 수 있습니다. 숫자는 복잡해 보여도 방법은 의외로 간단합니다. 먼저 내 몸에 맞는 기준을 부드럽게 잡아볼게요. 일반적으로 하루 나트륨 2g 소금으로 약 5g 안팎이 권장되지만 연세, 혈압 상태, 복용 중인 약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주치의와 상의해 나의 목표선을 정해두시면 좋습니다. 목표선을 세웠다면 일상에서 확인하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혈압은 아침 기상 후 화장실을 다녀오고 물 한 모금 정도만 드신 뒤 의자에 등을 기대고 발바닥이 바닥에 닿게 앉아 5분간 쉬었다가 재어주세요. 커프는 심장 높이에 맞추고 같은 팔에서 1분에서 2분 간격으로 2번 측정해 평균을 적어두시면 변화 추이를 보기 쉽습니다. 저녁에도 같은 방법으로 재어 아침 저녁의 차이를 비교해 보세요. 동네 약국이나 보건소의 혈압계를 활용하는 것도 좋고 날짜와 시간, 전날의 저녁 식사, 특히 국물 섭취 여부까지 간단히 메모해 두면 소금 섭취와 혈압의 연결고리가 눈에 들어옵니다. 부종은 발목, 손가락, 눈두덩에서 자주 보이고 반지 끼우기 어렵거나 신발이 저녁에 더 꽉 끼는 느낌, 밤에 2번 이상 깨서 물을 찾는 야간 갈증, 야간뇨가 잦다면 염분 조절의 신호로 삼아보세요. 식재료에 대한 상식도 몸의 기준을 세울 때 도움이 됩니다. 미역, 다시마 같은 해조류는 미네랄이 풍부하지만 요오드 함량이 높아 매일 아주 진하게 많이 드시는 건 갑상선 질환이 있으신 분들에겐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반면 과일, 채소 등 칼륨이 많은 식품은 나트륨 배출을 돕지만 신장 질환이나 특정 약물을 복용 중이신 분들은 칼륨 제한이 필요할 수 있으니 꼭 전문가와 상담해 주세요. 장을 보실 때는 라벨을 간단히 읽는 눈을 길러봅시다. 겉면에 나트륨 미기밀리그램 숫자와 1회 제공량을 함께 보시고 내가 실제로 먹을 양으로 머릿속 환산을 해보세요. 대략적으로 나트륨 800mg이면 소금 약 2g 정도로 생각하시면 이해가 쉬워집니다. 옆에 표기된 하루 기준치 대비 퍼센트가 높은 제품은 잠시 내려놓고 대안으로 간이 약한 제품을 찾아보는 습관을 들이면 좋습니다. 외식 자리에서도 이 기준을 떠올려 보세요. 국물은 절반 남기기, 간은 젓가락 끝으로만 찍어 먹기, 소스는 따로. 이 3가지 원칙만 지켜도 하루 총량이 크게 달라집니다.
기록은 힘이 됩니다. 냉장고에 작은 달력을 붙여 혈압, 부족 느낌, 그날의 국물 섭취와 라벨에서 본 나트륨 수치를 간단히 표시해 보세요. 일주일만 지나도 어제 저녁 국물을 남기니 오늘 아침이 한결 가볍네 같은 패턴이 드러납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완벽함이 아니라 꾸준함입니다. 오늘은 간을 티스푼으로 맞추고 내일은 라벨을 한 번 더 확인하고 모레는 외식 자리에서 간 조금만 약하게를 먼저 말해보는 식으로 한 걸음씩 쌓아가면 됩니다. 여러분의 식탁은 여러분의 건강 이력서와도 같습니다. 미역국의 따뜻함을 지키면서도 몸을 편하게 하는 길, 이미 우리 곁에 와 있어요. 이제 오늘 배운 것들을 조용히 한데 모아보겠습니다. 핵심을 따뜻하게 정리하고 다음 한 주 실천 계획을 함께 세워볼게요. 이상하죠? 소금 한 숟가락을 줄였을 뿐인데 아침이 한결 가벼워졌다는 이야기를 자주 듣습니다. 오늘 저녁 식탁은 어제와 다르게 만들 수 있다는 조용한 확신. 여러분도 이미 느끼고 계실 거예요. 우리는 미역국을 시작점으로 한국 밥상 속 나트륨의 숨은 길을 천천히 따라가 보았습니다. 좋은 재료와 짠 간은 별개의 문제라는 것. 국물 문화 속에서 나트륨이 생각보다 쉽게 쌓인다는 사실을 기억하시죠? 그래서 국물의 뼈대를 먼저 세우고 간은 마지막에 아주 조금씩. 간은 늦게, 향은 먼저 라는 약속으로 미역국을 덜 짜도 깊고 부드럽게 완성하는 방법을 익혔습니다. 멸치, 다시마, 무, 양파, 표고가 만든 단단한 바탕. 참기름 몇 방울과 생강, 대파가 더한 은은한 향. 들깨가루와 통깨의 고소함은 소금의 빈자리를 넉넉히 채워주었습니다. 그리고 소금 없이도 맛을 꾹 채우는 5길. 감칠맛, 산미, 향, 매운맛, 식감, 온도를 일상장면 속 예시로 풀어보며 덜 짜도 맛있다라는 새로운 표준을 몸에 익혔죠. 실천은 늘 부엌에서 시작됩니다. 티스푼으로 간을 맞추고 간이 세지면 물 반컵으로 부드럽게 희석하고 국그릇은 작게, 건더기는 넉넉히 담아 국물은 절반 남기는 식탁 배치. 간장 종지는 바닥만 적시는 습관. 이 소소한 손놀림이 하루의 총량을 바꾸어 줍니다. 밖에서도 길은 열려 있었죠. 간은 조금만 약하게 부탁드려요. 소스는 따로 주세요. 라는 한마디. 냉면 육수는 절반만. 국밥은 건더기 위주. 어묵 국물은 한두 모금에서 멈추는 선택. 편의점 라벨에 나트륨 애무지과 1회 제공량을 함께 보는 눈. 이렇게 조용히 방향을 틀다 보면 외식과 간편식에서도 충분히 건강을 지킬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나에게 맞는 기준을 세우는 일 잊지 않으셨죠? 아침 저녁 같은 조건에서 혈압을 재고 발목 부종과 야간 갈증 같은 신호를 메모하며 미역 다시마의 요오드나 칼륨 섭취처럼 개인차가 큰 부분은 주치의와 상의해 자신만의 안전선을 마련하는 것. 이 모든 과정이 결국 여러분의 하루를 편안하게 만듭니다. 우리의 식탁은 단지 배를 채우는 자리가 아니라 세월의 기억과 효의 마음이 스며든 공간입니다. 김이 오르는 미역국 그릇을 둘러앉아 안부를 묻고 싱겁지만 깊은 맛에 미소를 나누는 그 순간이야말로 건강의 가장 따뜻한 모양일지 모릅니다. 오늘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다면
조심스레 부탁드립니다. 좋아요와 구독이 다음 영상을 준비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식탁 경험과 작은 실천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다음 영상에서 더 맞춤한 팁으로 보답하겠습니다. 가족이나 지인과 이 영상을 함께 나누어 주시면 더 많은 분들이 덜 짜도 맛있는 길을 편안히 걸어가실 수 있을 거예요. 오늘부터 단 한 가지씩만. 티스푼으로 간 보기, 국물 절반 남기기, 간 약하게 한마디 실천해 보시고 다음 만남에서 여러분의 한 주를 함께 점검해요.